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우리나라에서 40번째로 큰 성씨가 우씨인데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9만 4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죠. 오늘은 우씨의 단본인 단양 우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우로 발음되는 성은 임금 우자를 성으로 쓰는 우씨와 어조사 우자를 성으로 쓰는 우씨가 있다. 이 중 대다수는 임금 우의 우씨이고 어조사 우의 우씨는 소수로 1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어조사 우자를 성으로 쓰는 우씨는 목천 우씨가 단본인데 시조는 고려 중엽 상서 좌복야를 지낸 우방령이다. 우씨는 중국 주무왕의 아들이 우 땅에 봉해진 후 생겨난 성씨라 한다. 시조 우방령 이전의 인물로는 고구려 고국천왕의 왕후와 산상왕의 왕후 모두 우씨이고 또 대가야의 악성 우륵이 있다. 또 조선 성종 때 지리지인 동국 여지승남의 우씨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때 일이죠. 당시 목천 지방의 백제 유민들은 고려에 저항하여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요. 하지만 부흥운동은 진압되고 태조 왕건은 이들에게 우, 상, 돈, 장이라는 짐승의 의미로 축성을 내리죠. 뒷날 내 성씨는 축성해서 우, 상, 돈, 장으로 성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목천을 관양으로 하는 우씨, 상씨, 돈씨, 장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단양 우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단양 우씨는 중국 하나라 우왕의 후예라 전한다. 본관은 충청북도 단양이다. 단양은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가 각축을 벌이던 지역으로 신라 적성비가 세워진 곳이다. 본래 고구려의 적사년이었고 후에 신라의 영토가 된다. 고려 초에는 단산현이 되고 서기 1318년 고려 충수광 5년 지금의 지명인 단양군으로 승격된다. 계파는 크게 10계파로 나누어진다. 이 중 절반인 5파는 고려말 우현보의 아들 오형제에서 나오는데 단양 우씨의 약 80%를 차지한다. 또 대표적인 집성촌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과 동구 평광동,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마누리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자읍면 면절리와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와 경상북도 의성군 안개면 교촌리,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동정리 등 전국의 크고 작은 집성촌이 산재해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은 지금은 도시화가 되어 집성촌이 사라졌지만 600년 된 단양 우씨의 집성촌이었다.
이평시조는 우현보의 막내 아들인 우홍명의 손자로 고려 말 정략 장군을 지낸 우전이다. 조선 개국 후 조부가 유배되어 죽임을 당하자 그는 이곳에 응거하게 된다. 지금은 후손들의 기부로 월곡 역사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공원 안에는 월곡 역사박물관이 세워져 있다. 월곡은 이 마을 출신인 우배선 장군의 호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선무 원종공신 1등에 녹훈된 인물이다. 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단양우씨 성씨 조형물인데요. 여기에는 단양우씨의 시조와 핵심 인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씨는 본관이 단양으로 단일본이며 시조는 휘현이시고 고려 때 향공진사로서 호장을 지내셨고 시조의 5대 손인 휘중대께서는 고려 문화시중을 지내셨으며 아들 5형제가 모두 대과 급제하였으나 장남 휘천규, 삼남 휘천석 선조의 자손만이 이어내려와 우문 모두가 두 분 선조의 후손들이다. 고려 때는 우문이 번창하여 8대성으로 명문대가에 속했으나 조선시대에 와서 멸문의 화를 입어 참사하신 분이 5분이 계시고 그 수가 줄어 국내외에 널리 살고 있다. 선조 가운데 묘소가 남아있는 가장 윗분으로는 시조의 5세손인 휘중대 선조의 묘소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에 계셔 해마다 음력 10월 1일이면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묘사를 봉행하면서 일가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정신을 기리고 있다. 성씨조형물에 의하면 단양우씨의 시조는 우연인데요. 그는 고려 때 호장을 지낸 인물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시조 우현은 고려 때 지금의 충청북도 단양에 세거한 인물이다. 향공진사로 정조호장을 지냈으며 사후 문화시랑 평장사에 추중된다. 시조를 비롯하여 5세까지의 묘는 모두 실전되었다. 이에 6세 우중대의 묘가 있는 단양의 금수산 남쪽에 상조 5세 재단을 마련하고 매해 음력 10월 1일이 되면 전국의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향을 모시고 있다. 단양우씨는 고려의 8대성으로 특히 고려 말에 크게 번창하는데요. 하지만 조선이 개국되면서 멸문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앞서 싸우는데요. 그렇다면 단양우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고려 후기의 인물로 우중대가 있다. 그는 시조의 6세 손이자 중시조로 고려시대 단양우씨를 명문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학업에 힘써 1229년 고려 고종 16년 향공진사로 문과에 급제한다. 이후 그는 고려의 최고 관직인 문화시중에 오른다. 우중대는 아들 5을 두었는데 이들 또한 모두 등과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자 가문은 크게 번성하기 시작한다. 뒤에 5형제 중 장남 우천규와 삼남 우천석만 자손이 이어져
현재의 우씨들은 모두 우청규와 우천석의 후손들이다. 묘는 충청북도 단양, 금수산 남쪽에 있다. 또한 이곳에는 시조를 비롯한 5세까지 선조들의 제단비가 세워져 있다. 또 고려 말의 인물로 역동 우탁이 있다. 그는 우중대의 장남인 우청규의 아들로 우리나라 최초로 역학을 개척한 대학자이다. 또한 그는 서리빨 같은 기계로 왕의 폐륜을 급간했던 당대의 명신이다. 1278년 충렬왕 4년 향공 진사가 되고 문과에 급제한다. 이어 영해사록이 되고 충선왕 즉위시에는 감찰 규정에 오른다. 이때 갓 왕위에 오른 충선왕이 폐륜을 범하자 도끼 한 자루와 거적을 들고 어전에 나가 목숨 걸고 직간한다. 이후 그는 벼슬을 버리고 지금의 안동시 예안면에 응거하며 주역 연구로 여생을 보내는데 그래서 탄생한 별명이 역동선생이다. 사후 조선 선조 때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역동서원이 창건된다. 저작으로 말년에 지은 시조 탈로가 2수가 지금도 전해진다. 충청북도 단양에는 역동 우탁과 인연이 깊은 곳이 있는데요. 단양 8경의 하나인 사이남이죠. 우탁이 사인벼슬로 재직 시 이곳에 머물렀다는 사연이 있어 후에 사이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합니다. 이곳에는 곳곳에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사이남에는 친필 서체가 여럿 새겨져 있고 그 안물과 평평한 바위에는 돌바둑판과 장기판이 새겨져 있죠. 바위에 새겨진 돌바둑판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매년 사이남 우탁 문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개최되기 시작했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고려말 문신으로 공양왕 때 단양 부원군에 봉해진 우현보가 있다. 그는 정몽주와 더불어 기울어가는 고려를 지키려 한 충신으로 두문동 72현 중 한 사람이다. 1355년 공민왕 4년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 검열이 된 그는 후에 정당문학에 이어 문화찬성사에 오른다. 또한 아들 5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큰 손자가 공양왕의 부마가 되는 등 단양 우씨는 고려말 최고의 명문가가 된다. 하지만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가문은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선주교에서 참살된 정몽주의 시신을 거둔 이후 여러 차례 유배를 당하고 아들 5형제 또한 모두 유배에 처해진다. 이어 공양왕의 부마인 큰 손자는 공개 참살되고 조선 개국 후 세 아들은 유배지에서 곤장을 맞고 죽게 된다. 그러나 이방원과의 인연으로 2차 왕자에 난 이후 가문은 재기한다. 이방간이 이방원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두 아들이 정난 원종 공신에 올랐기 때문이다. 시호는 충정이다. 고려 때는 과거 급제자와 과거를 관장하는 지공거가 스승과 제자가 되는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요. 당시 이방원이 과거 급제할 때
지공거가 바로 우현보입니다. 그러니까 우현보는 고려의 절신이면서 또한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우현보의 아들 오영재 중 다행히 두 아들은 살아남아 태종의 공신이 되는데요. 이에 두 아들의 후손인 예안군파와 안정군파는 단양우씨 중 가장 번성하게 되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육종학자로 명성을 떨친 우장춘 박사가 있다. 그는 1898년 일본 도쿄에서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슬하의 장남으로 태어난다. 1916년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세계적인 육종학자가 되는 첫 발을 떼게 되는데 동경 제국대학 농과대학 실과에 진학하게 된 것이다. 졸업 후 그는 일본 농림성 산하 연구소에 근무하게 되고 오랜 기간 연구에 매도 몰신한 끝에 1936년 유전학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이른바 종의 합성 이론인데 자연 상태에서 서로 다른 종이 교잡하여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 있음을 증명한 획기적인 논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으로서 차별이 극심하여 그는 조금도 승진할 수 없었다. 큰 상실감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 그를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나라 한국이다. 1945년 해방된 조국은 당시 열악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량 종자 보급이 무엇보다 절실했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그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2달 전인 1950년 3월 환국하여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초대 소장이 되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9년간 한국의 육종학과 농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한다. 묘는 과거 수원의 농촌진흥형 부지인 여기산 중턱에 있다. 우장춘 박사는 한국에서 받은 이적비 100만 엔도 우량 종자를 사는데 다 써버릴 정도로 한국 농업 발전에 크게 헌신하는데요. 많은 업적이 있지만 김치에 딱 맞는 아삭아삭한 배추, 무와 대관령 씨감자, 또 제주도가 감귤 주산지가 된 것도 그에 의한 것이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이외 단양 우씨 인물로는 조선 정기 이시의 난과 건주의 정벌의 공을 세운 우공과 남인의 영수이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우성전, 임진왜란 때 용맹을 떨치고 후에 삼도수군 통제사에 오른 우치적을 비롯하여 병자호란 때 전주 영장으로 상령 전투에서 분전한 우상중과 영조 때 곤양 군수로 이인자의 난을 평정한 우하영이 있다. 또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많은 인물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평안도 지역에서 정동 의료대장으로 활약한 의병장 우동성과 대구 진의대 복무 중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병영을 탈출하여 의병전쟁에 참전하고 나라가 망한 뒤에는 광복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한 우재룡을 비롯하여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동참하여 옥고를 치른 우덕순과 일본 도쿄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송금한 것이 탄로나 옥중순국한 우병기 1919년 유림의 독립운동으로 파리장서에 서명한 우성동과 우하교를 비롯하여 우창기와 우경동, 우하삼과 우승기 등이 있다.
단양 우시의 현대 인물로는 정관계의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우명규 전 서울특별시장과 우금민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기종 전 통계청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종호 전 외교통상부 대사와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있고, 국회의원으로는 우원식, 우재중과 우윤근, 우병규 전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전직으로 우상호, 우재창, 우재항 등이 있다. 또 재계에는 SM그룹의 창업주 우호연 회장과 신도리코 창업주 우상기 회장, 대구 컨트리클럽 우기정 회장이 있고, 연예계에는 영화감독 우민호를 비롯하여 배우 우현, 우희진, 우도환과 가수 우연희, 우순실, 원더걸스의 멤버 혜림이 있다. 이외 체육계에는 육상 높이뛰기 선수로 활약 중인 우상혁을 비롯하여 전 농구 선수 우지원과 다이빙 선수 우아람 등이 있죠.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을 본관으로 하는 단양 우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